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정,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은퇴. 이제 자식들 잘 키워 결혼시키고 배우자와 오붓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우리 중장년층이라면 누구나 꿈꾸는 소박하지만 간절한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만약 바로 그 자녀의 결혼 자금으로 평생 모은 3억 원이라는 큰 돈이 한순간에 사기꾼의 손에 넘어가 잿더미가 되고 설상가상으로 빚까지 떠안게 된다면 여러분은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것은 결코 영화나 드라마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저는 자식 잘 되길 바라는 부모의 순수한 마음을 악랄하게 이용한 끔찍한 투자, 사기의 현실, 그리고 그로 인해 한 가정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인 지혜를 얻게 되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박철수 씨 가명입니다. 올해 65이신 박철수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한평생 직장 생활을 마치고 정년퇴직하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가장이셨습니다. 아내분과 함께 이제는 좀 여유를 가지고 소박하지만 안정된 노후를 보내시려는 꿈을 꾸고 계셨죠. 박철수 씨에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요. 다른 건 몰라도 내 딸 결혼만큼은 정말 남부럽지 않게 번듯하게 해주고 싶다. 이것이 박철수 씨의 가장 큰 소망이자 어쩌면 인생의 마지막 목표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퇴직금 일부와 정말 쌈짓돈까지 아껴가며 모은 3억 원이라는 돈을 딸의 결혼 자금으로 고이 모셔두고 계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아주 오래된 지인으로부터 정말 귀가 번쩍 뜨이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형님, 이거 정말 대박입니다. 원금은 100% 보장되면서 한 달에 5% 이상, 많게는 10%까지도 수익이 나는 투자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박철수 씨도 에이 사람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다 사기지. 하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지인은 아주 집요했습니다. 아닙니다, 형님. 이거 정부 허가까지 다 받은 안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투자고요. 아는 사람만 하는 겁니다. 라면서 그럴듯하게 꾸며진 사업 설명의 자료와 무슨 금융 투자 회사 이름이 적힌 투자 계약서까지 보여주더랍니다. 특히 박철수 씨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것은 바로 이 한마디였습니다. 형님, 이 기회 잘 잡으면 지금 있는 결혼자금 2배로 불려서 따님 강남에 아파트 한 채는 못 사줘도 번듯한 전셋집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박철수 씨는 밤잠을 설쳤다고 합니다. 한편으로는 혹시 사귀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이게 기회라면? 내 딸에게 더 좋은 걸 해줄 수 있다면? 하는 기대감과 아버지로서의 욕심이 스멀스멀 피어올랐습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제로금리 시대에 은행에 3억을 넣어봤자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물가 상승률 생각하면 오히려 돈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인의 말도 그의 불안감을 더욱 부추겼습니다. 결국 박철수 씨는 스스로를 합리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딱 1년만 투자해서 목표 수익만 얻고 바로 빼자. 그러면 딸에게 훨씬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위험천만한 결정을 마음속으로 굳히게 된 것입니다. 가족들은 당연히 반대했습니다. 특히 아내분은 여보, 아무리 그래도 평생 모은 돈인데 그리고의 결혼 자금인데 그렇게 위험한 데다 넣는 건 아니에요. 라며 극구 말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미 욕심에 눈이 먼 박철수 씨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뭘 안다고 그래.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 마. 다 우리 딸 잘 되라고 하는 일 아니야. 버럭 화를 내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철수 씨는 딸의 결혼 자금으로 소중하게 모아두었던 3억 원 전액을 그 지인이 소개해준 정체불명의 투자처에 송금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조금 부족했던 금액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개설해 두었던 소액 마이너스 통장까지 끌어다 메웠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초기 몇 달간은 약속했던 대로 매달 꼬박꼬박 수백만 원의 이자가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박철수 씨는 그 돈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고, 역시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안도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6개월째 되던 달부터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던 이자가 갑자기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지금 확인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라는 말만 반복하더니 며칠 뒤부터는 아예 전화기가 꺼져 있었습니다. 투자회사 담당자라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은 박철수 씨는 부랴부랴 투자 계약서에 적힌 주소로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텅 빈 사무실만이 그를 맞이할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박철수 씨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사기를 당했다는 참혹한 현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경찰에 즉시 신고했지만 대포 통장과 해외에 서버를 둔 치밀한 범죄 수법에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절망적인 답변만이 돌아왔습니다. 평생을 아끼고 모아 마련했던 3억 원은 그렇게 한순간에 허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자 몇 푼 받아보겠다고 끌어다 썼던 마이너스 통장 대출금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아 박철수 씨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결혼은 당연히 기약 없이 미뤄졌고 한때는 웃음꽃이 피었던 가정은 그야말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어 매일같이 다툼이 끊이지 않았고 딸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원망과 실망감에 휩싸여 말도 섞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철수 씨는 극심한 죄책감과 자괴감 그리고 우울증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지옥 속에서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도대체 왜 그랬을까? 그 돈 그냥 은행에만 넣어뒀어도, 아니 차라리 그 돈으로 딸에게 작은 전셋집이라도 하나 얻어줄 것을. 박철수 씨의 가슴치는 후회는 이미 늦어버린 뒤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특히 우리 중장년층에게서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심리적인 요인입니다. 은퇴 후 갑작스러운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자녀 부양에 대한 과도한 책임감이 단기간에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에 너무나 쉽게 넘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오랜 사회생활 경험으로 인해 나는 웬만한 건 다 아니까 나는 절대 안 당해 하는 근거 없는 자만심도 한몫합니다. 반대로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한 정보 비대칭은 사기꾼들에게 아주 좋은 먹잇감이 됩니다. 특히 박철수 씨의 경우처럼 오랜 지인이나 친분을 이용한 사기는 에이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겠어? 라는 인간적인 신뢰를 악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번째는 사기꾼들의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약속한 대로 꼬박꼬박 소액의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를 통해 이거 진짜 안전하고 수익성 좋은 투자구나 하는 확신을 피해자에게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는 원금 100% 보장, 정부 인증 사업, 유명인 아무개도 투자했다더라 등 온갖 그럴듯한 거짓 정보로 현혹합니다. 동시에 이거 지금이 아니면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선착순 마감 임박 등의 말로 조급함을 유발하여 정상적인 이성적 판단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더욱 악랄한 것은 피해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 예를 들어 자녀 결혼 문제나 노후 생활비 부족 등을 교묘하게 파고들어 이 투자만이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유일한 열쇠인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금 보장과 고수익 이 두 가지 단어가 함께 나오는 투자 제안은 100% 아니 200% 사기임을 명심 또 명심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절대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투자 시장에서 원금 보장과 고수익은 절대로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이런 제안을 받으셨다면 일단 무조건 의심부터 하셔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상품은 반드시 투자에 따르는 위험을 명확하게 고지하며 수익률이 높을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도 그만큼 커진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만 특별히 알려주는 고급 정보, 아무나 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라는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 금융감독원이 파인
과 같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를 통해 해당 회사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 정식으로 등록된 상품인지 반드시 2번, 3번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대비책은 어떤 투자든 특히 거액이 오가는 중요한 투자 결정은 절대로 혼자서 독단적으로 내리지 마시라는 겁니다. 반드시 배우자, 다 큰 성인 자녀 등 가족과 충분히 상의하고 의견을 나누셔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에게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가 어렵거나 민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은행의 프라이빗 뱅커 PB나 공인된 재무 상담사 등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전문가를 찾아가 객관적인 조언을 구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거나 설명이 명확하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에이, 잘은 모르지만 뭐 괜찮겠지 라는 아니란 생각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는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이 돈을 전부 다 잃게 된다면 내 노후 생활과 우리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영향이 없는가? 이 질문에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괜찮다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투자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투자입니다. 특히 자녀 결혼자금, 노부모님 병원비, 당장의 생활비처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돈은 절대로 주식이나 펀드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해서는 안 됩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인 분산 투자를 지키시고 혹시라도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신중하게 투자하셔야 합니다. 한 방의 인생 역전을 노리는 투자는 결국 한 방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임을 부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녀에게 솔직하게 현재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하다면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물론 부모로서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고 짐이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나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자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부모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든든한 존재들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투자로 모든 것을 잃고 후회하는 것보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공유하고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자녀의 결혼은 분명 축복받아야 할 일이지 부모의 등골을 휘게 만드는 무거운 짐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박철수 씨의 가슴 아픈 사례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뼈아픈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순간의 탐욕과 단 한 번의 잘못된 판단이 한 개인의 삶과 한 가정을 얼마나 처참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쉽게 그리고 빨리 큰 돈을 벌 수 있다. 는 유혹은 마치 독버섯처럼 항상 우리 곁에 도끼를 품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마음이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수록 이러한 유혹에 더욱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알고 능력 이상의 과도한 욕심을 경계하며 내 삶에서 정말 소중한 것들을 지키기 위해 매 순간 신중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경종을 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해야 하며 특히 우리의 노후 자금과 같이 그 중요성이 큰 돈은 더욱더 보수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잘 알지 못하는 분야, 이해할 수 없는 상품에는 절대로 투자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박철수 씨가 받았던 것과 비슷한 달콤한 유혹을 받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를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어쩌면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안정된 노후와 행복한 삶을 위한 현실적이고 진솔한 조언,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퇴직 후 의욕적으로 시작했던 사업이 처참한 실패로 끝나며 나락까지 경험했던 또 다른 안타까운 사례와
이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대비책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